근데 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6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가스를 팔고 막 소세지를 맞아. 팔고 막 이러면서 뼈 빠지게.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들이. 안녕하세요. 네, 황치스입니다. 저희가 머지않아서 빨리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수빈 디자이너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데 수빈 디자이너님 어때요? 잘 지내셨나요? 날이 추워졌어요. 네. 전 뭐 육아하느라 바빴고요. 저희가 너무 저희 손님을 모셔놓고 네, 저희끼리 너무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누구랑 함께 하느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창작자 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남자 작가님은 처음인가요? 저희가 황시스가 모시는 건 처음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에세이를 언제 내셨죠? 작년 7월에 그쵸. 했습니다. 작가님은 또 인스타튠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일상툰과 올해 5, 6월 달에 엄마와 함께 떠났던 여행을 주제로 엄마랑 떠날 수 있을 때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책도 이제 여행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책은 코로나 시국에 쓰여진 여행이 불가능한 시국에 쓰여진 여행 에세이로 되게 독특한 여행 에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거는 제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 여행을 원래 혼자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으로 쓰여질 에세이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여행이 무산이 되면서 다시 좀 기획을 해보자 하다가 제가 23살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떠났던 여행을 소재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여행이 되게 우당탕탕 망한 여행이었거든요. 처음이기도 했고 비행기를 막 놓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 그 코로나 시국,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지금 이 시국과 맞아떨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게 되게 처음 시작부터 좀 잘 풀려야지 그 다음 차례가 좀 기대되잖아요. 맞아.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비행기도 놓치시고 되게 우당탕탕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단계가 설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정신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근데 여행이라는 게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비행기를 놓친 상황에서도 제가 이 여행을 떠난다, 안 떠난다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6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가스를 팔고 막 소세지를 맞아. 팔고 막 뼈 이러면서 빠지게. 너무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안 떠날 수가 없는 여행이다. 이건 무조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난다는 선택을 하고 나니까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혹시 좀 어디가 가장 좋았다, 나 이곳은 꼭 추천하고 싶다라는 여행지가 있으셨을까요? 프랑스의 안시라는 곳이 알아요. 있어요. 네. 가보셨나요? 아니요. 알면 안 되나요? 아니, 알고 있어. 아니, 가본 거 처음 얘기해? 저는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프랑스 그 동쪽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 지내면서 카우치 서핑을 호스트 해준 누나가 추천을 해준 곳이었어요. 안시라는 곳이 있다. 근데 그것도 거기서 기차 파업 때문에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곳에 못 가게 되어서 다른 데 갈 만한 데 없나 찾아보다가 추천을 해줘서 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프랑스인들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맞아요. 도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도시 자체도 너무 예뻤고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진짜 동화같이 생긴 마을이었고, 근데 거기서 또 너무 운이 좋게 저희 엄마 아빠 또래의 카우치 서핑 호스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서 지칠 때다. 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는데 진짜 그 프랑스에서 만난 엄마 아빠 같은 느낌으로 저를 너무 많이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이틀을 묵었는데 이틀째에는
조카들이 그 집에 오는 날이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 가족들이? 대가족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바베큐 파티하고 노래 좋겠다. 불러드리고 너무 좋다. 그러고 캠핑 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 역시 그것이 여행이지. 네, 그 진짜.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책 추천해주세요라는 코너에 되게 많은 사연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되게 많은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공감할 만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요새 저도 가을이라 그런지 이런 책이 읽고 싶어서 한번 퓨퓨님의 그 이야기가 전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질문을 해주셨냐면 애절하고 절실한 로맨스 소설은 없을까요? 라고 저희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비포유라는 책이 있어요. 알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네. 책인데 저도 그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찬바람 불 때쯤? 그때쯤 누가 선물을 줬나? 해서 읽게 됐거든요.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덮겠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퓨퓨님한테 오래된 책이긴 하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두 분도 이런 책이 있으실까요? 미비포유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 시기 때 뭔가 유행했던 책 중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가 생각이 냉정과 나가지고. 열정 사이. 고전적이네요. 네. 황마님도 혹시 또 공감 가는 사연 있으셨는지. 네. 저는 치추님의 사연에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말을 바르게, 예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많이 공감이 안 됐는데 요즘에 해가 지날수록 좀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예쁘게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사연을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지 책 추천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면 플라이북 앱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책만 좀 골라왔습니다. 뭐냐면 김홀리몰리님께서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잖아. 홀리몰리님께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말을 현란하게 이쁘게 하기에 앞서 예쁘고 넓은 마음으로 내뱉을 수 있게 마음부터 잡아줬던 책이라 기억에도 오래 남고 가독성도 좋아서 주변에 추천해 줬을 때도 다들 만족했던 책이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쁜 말을 하려면 사실 마음도 예뻐야지 좀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을 읽고 좀 예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사연을 읽어보신 걸로 아는데 네. 내가 진짜 이거는 공감됐다라는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외지라는 네. 닉네임의 사연자분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과거에 저는 미래의 멋진 나를 꿈꾸며 도전하고 노력하며 즐기던 사람이에요. 번아웃이 와서 2달간 원래 하던 일에서 멀어져서 쉬었더니 현재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네요. 휴식이 끝난 지 1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뮤지컬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한창 이제 그 대외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군대라는 그 조직, 폐쇄적인 조직에 갑자기 정적인 조직이. 가게 돼가지고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이 책을 접하고 읽었는데 뭔가 해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 산다는 것의 성질은 성적이나 숫자나 순위라고 하는 고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속에 유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었는데 왜 달리기를 하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달리기라는 게 글을 잘 쓰기 위한 거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달리기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인생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도 군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아무렇지 않게 흘러 보낼 수 있는 것들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줬던 문장이어서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 이유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조그만 거에도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네네. 저 정리 잘 했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한 줄로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유저분들은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지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닉네임이 이모티콘 윙크하고 혀를 내밀고 있는 네, 메롱? 네, 메롱님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똑같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듬어간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도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질 때 이 책으로 많이 위로받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무기력한 나를 벗어던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그 유저분이 추천해주신 글을 보니까 왜 같은 작가의 책을 추천을 해줬는지 좀 알 것 같은 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딱 그 루틴의 정석 같은 분이셔서 맞아요.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은 내가 삶에 무료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좀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나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이 들어서 되게 좌절하는 게 되는 것보다도 좀 용기를 심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까 달리기처럼 그 관성으로 계속 달리기를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나가서 바로 뛰기만 하면은 다시 나도 인생의 제동을 다시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용기를 좀 심어주는 책들이어서 추천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렇고, 지금 유저님이 추천해주신 이 책도 그렇고, 내가 뭐 글 쓰는 게 되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나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직장인들처럼 글 쓰고, 꾸준하게 글 쓰고, 거기에서 건져 올리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거에 용기를 아마 얻어서, 그때마다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책으로 위로를 해주고 책으로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인지 이제 번아웃에 빠지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더 책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작가님의 직접 손으로 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외진님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외진님께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번아웃은 모든 걸 소진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삶에 대한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달리기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도 삶이란 레이스 위를 달리고 있는 당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2022년 초가을 슌 드림. 이제 작가님이 워낙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좀 삶의 경험치가 깊이 있는 인생 많기 때문에 책의 취향이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작가님께서 평소에 좀 책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는지. 특정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잘 쓴 글의 책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 쓴 글은 독자를 배려한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얘기에 너무 빠지지도 않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글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배려 있는 글들, 그게 좀 책을 고르는 기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 책이 있을까요? 딱히 생각이 나는 제가 읽은 책들은 거의 읽으셨다면서요.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보겠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책을 담아주셨어요. 진짜 많은데요? 책장 엄청 많아요. 많이 엄청 많이 담아주셨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혹시 베스트로 뽑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그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있잖아요. 저는 아까 그 유저분에게 추천드렸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거예요? 엄유진 작가님이 쓴
어디로 가세요 펀자이씨라는 인스타툰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 네. 최근에 진짜요? 내셨거든요, 책을. 네.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이제 담아주신 것만 봐도 되게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이 되게 많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작가님만의 책장 정리 방법이 있으신지. 그 높이 맞춰서 정리하는 책 진짜요? 높이에 맞춰서요? 네. 어떻게 하다 저 처음 들었어요. 응. 그 높이가 큰 책들은 다 안쪽에다가 몰아서 놓고 점점점 그 높이가 짧아지는 책 요렇게. 그런 우와. 식으로 좀 책장에 꽂아져 있고요. 한때는 그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색깔별로. 여기 색깔 맞춰서 색깔별로. 꽂으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빨주노트 바나뭐 색깔별로 책장 정리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책이 되게 많은 것 중에 내가 진짜 아끼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소장하고 싶고 막 아끼는 책이 있을 텐데 그런 책들은 따로 어떻게 보관법이 있으실까요? 따로 특별히 보관하는 방법은 없고 그 책을 읽을 때 웬만해서 이 책 날개로 책갈피를 안 쓰려고 좀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그럼 절대로 줄을 안 끄시겠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줄도 안 치면서 읽어요. 그냥 책 그 상태로 그냥 읽어요. 혼자로 읽으시는구나. 네. 네, 지금까지 작가님과 함께 고민 이야기도 하고 작가님의 책장을 슬쩍 훔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제가 많이 뚝딱대가지고 뚝딱대는 거 뭐예요? 그 인프피들이 가끔 고장나는 건 뚝딱댄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제가 정신 차리려고 했는데 또 많이 뚝딱댄 것 같아서 뚝딱 귀엽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열심히 진행을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또 뚝딱거리네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엄마와 함께 떠났던 여행으로 만화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또 이것도 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내년에 또 다른 에세이를 또 한 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열심히 집필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계속 이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다시 시작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제가 하고자 하는 창작의 방향이 잡혀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제 삶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 한마디를 좀 하신다면 제가 글과 그림으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글과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친밀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조만간 이제 작가님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여기 저희 공간에 오시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작가님의 오늘 다 못 들었던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눠보고 또 질문도 해보는 작가의 만남도 준비가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슌 작가님과 함께 고민도 해결하고 책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연자는 물론이고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저희 채널을 보고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마
황마? 황디? 슌 작가였습니다. 모두 잊지 말고 조떼꾸알 아시죠?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